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7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면 저하고 최 편집장하고 오래전에 TV조선에서 했던 평행이론, 유튜브에서 평행이론 살렸더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40만,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네. 많은 애청자들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평행이론이라는 게 정치, 남북관계, 안보 문제 뭐 이런데 사실은 하늘에서 뚝 새로운 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과거라는 것은 우리 현재의 교과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네, 네.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도 여러 차례 협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협상들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본다면 네. 지금 협상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예. 하는 점에서 평행이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여러와 같은 또 주변 분들이 네. 가서 우리 최병묵 편집장 저 평행이론 빨리 2부 언제 나오느냐 얘기 있어서 모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미리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묵 편집장 이번 8월 1일부터 최병묵 TV 론칭합니다. 유튜브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료도 안 줬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평행이론은 저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8일, 내일 7월 8일이면요. 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1994년이니까. 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고, 그다음에 2019년 7월 8일 내일이면 25주년.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하죠. 네, 네. 25주년이면 이제 5년, 10년 단위로 네네. 꺾어지는 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네. 그 25주년 되는 해에 뭔가 행사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인셈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뭐 보도 나오는 건 없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내일 되면 아마 북한에 뭔가 그 김일성 주석을 추모하는 무슨 행사 네.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그때가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게 보면은 또 잘못 이야기하면 뭐가 아쉽다 말이냐 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그렇죠. 돼요. 예. 왜냐하니까 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뭐 김일성이 죽은 게 그렇게 슬프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1993년 3월에 김영삼 정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합니다. 그렇죠. 1차 북핵 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때 94년 말쯤 되면은 당시 클린턴 정부가 영변을 폭격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오가는 가운데 94년에 네. 카터 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7월 20 며칠 날 네. 예정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준비하다 김일성이 덜컥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핵 위기, 지금 보면 북핵 위기 25년의 흐름입니다만은 평행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때는 제1차 북핵 위기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네바 합의로 해서 북핵 위기를 돌파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때가 북한이 이 핵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기초 그거를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거를 쌓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이제 전 CIA 직원 같은 사람들은 네. 그때 영변을 폭격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영변 폭격은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막았던 거 아닙니까? 막았던 거죠. 그것도 아쉬운 점이에요. 예.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건 이제 아까 제가 왜 아쉽다고 그랬냐면 그게 바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회였죠. 물론 열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저희가 가정할 수는 없지만 여튼 뭐 회담은 해서 이제 북한의 속셈이 뭔지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때도 어쨌든 앞서 우리 최병묵 위원 말씀하신 대로 1차 북핵 위기를 그해 김일성 죽고 얼마 후에 네. 제네바에서 강석주와 갈루치 예.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북한에 경수로 쥐어주고 쌀 중유대주고 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결국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그다음에 2차 북핵 위기가 2002년에 생기면서 사실 현재까지 2차 북핵 위기가 오다가 드디어는 북한이 재작년이죠.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젠 완전히 게임이 바뀐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네. 사실은
재작년 12월 달에 CIA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작년 3월이면 북한이 핵을 완성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작년 3월에서 벌써 1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CIA 보고가 맞는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작년 3월 내지는 작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핵 보유국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물론 서방에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북한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북한은 근데 비핵화 협상이라고 안 하고 핵 보유고 핵 군축 협상이라고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는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연 이게 정말 그 미국이 기대하는 대로 네. 완전한 비핵화 CVID나 FFVD가 네. 될 것인가? 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죠. 보면 이제 94년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제네바 합의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은 저나 이제 김영광 네. 실장 같이 황태순 TV에서는 일관되게 한마디로 북한이 남는 장사했다. 네. 왜냐니까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초기 단계라서 그 초기 플루토늄 몇십 킬로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플루토늄 몇십 킬로그램 갖고 결국은 보면은 경수로 쥐어주기로 약속했고 50만 톤 중유주기로 했고 또 김영삼 대통령 또 쌀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가지고 100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사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미국에 대고 야 우리는 핵 보유국 간의 핵 군축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조건을 대면서 속여 먹으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노이 회담 때서는 북한의 속셈이 상당히 드러났다고 네, 봐요. 네. 자, 영변 비핵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영변 비핵화죠. 영변의 네.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시설. 근데 예.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북한 전체의 핵시설 중에 몇 퍼센트 되느냐? 그거는 학자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예. 그런데 50%를 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50%. 네. 이게 이제 영변 거만 해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아이고 4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네. 북한의 속셈을 들여다보면 자, 이 고물 이거 어차피 뭐 처치곤란인데 그냥 이번 기회에 폐기물 손절매해서 100만 원을 팔아먹고 요거 10만 원짜리인데 예. 요거 한 100만 원쯤에 팔아먹고 예. 다른 데는 요거보다 후해진 거거든요. 또 신형이죠. 신형이죠. 예. 요걸 가지고 핵보유국을 계속 지위를 누리자. 네. 저는 그게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한 거잖아요. 야 너 강선이고 어디다 있다며 그럼요. 그거 내라. 그리고 빨리 너희 갖고 있는 거 현재 핵 그거 다 실어라. 네. 그러면 우리가 테네시주에 오크리지아 가서 우리가 다 해체해줬구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번 2월 27일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퇴짜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면 불과 몇 달 만에 판문점에서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문점 건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렇죠. 뭐 일본 신문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네. 종합해 보면 거기서도 뭐 53분씩이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북한의 김정은의 뭐 이 히든 카드 같은 게 좀 나왔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말이 그렇지 이 알파라는 것도 네. 큰 알파 있고 작은 알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미국은 큰 알파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이 한 50% 정도의 핵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50% 정도도 같이 내놔라. 그게 완전한 비핵화 아니냐라는 게 미국의 생각일 것이고 네. 북한은 요 알파를 작은 알파로 생각해서 네. 영변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선이나 네, 네.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좀 모르는 어디죠 개마고원 밑에 뭐 하나 숨겨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딱 주고 자 요게 끝이야. 그리고 검증도 안 받을 거야.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속을 것이냐? 저는 그런데 네.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꽤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하고 폼페이오를 중심으로 새 실무 협상팀을 꾸려서 네. 그 협상팀이 논의를 하자. 네. 왜냐면 본인이 잘 모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에 대해서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넘겼다고 봐요. 네. 우리가 남북 대화 굉장히 오래 해봤고 네. 그리고 협상도 많이 했지만 북한하고 네.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거는요 하루면 끝납니다. 네. 문제는 강론이에요. 강론에 들어가면 북한은 완전히 서로 달라요.
상대방하고. 네. 그래서 저는 남북 협상도 사실은 통역이 필요하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과 남한이 얘기하고 미국이 이해하는 거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특히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과거의 핵, 현재 핵, 미래 핵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디누크하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니까 남조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핵 우산 이것을 완벽하게 걷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은 핵 보유국끼리 한 번씩 군축을 조금 생각해 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의 50%를 만약에 없앤다고 한다면 우리도 50% 없애겠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체제 보장이에요. 지금 네. 북한이 얘기하는. 보세요. 북한 체제를 누가 보장합니까? 스스로 지켜야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자꾸 체제 보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지금 남한 정도 한테는 별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죠. 미국한테 위협을 받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곧 북한 체제의 보장이에요. 네. 그게 얘기하는 건 미국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저 괌에 있는 또는 주일 미군에 있는 그 전략자산 전개 전략자산들 이게 북한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거든요. B1, B2, B52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한미군도 없어져야 체제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네.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북한은 일관되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지 않는 거래를 하는데도 네. 희한하게 그 거래들이 조금씩 먹혀요. 저도 그게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속을 것이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994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상 속은 거에 속해요. 맞아요. 제네바 합의해 준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쏜 거예요. 그냥 딱. 그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예. 비싸게 이제 사줬으니까 그게 결국 속은 거고. 자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을 것이냐? 네. 저는 안 속을 걸로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우선 이번 판문점 회동 때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나 네. 그 이런 것들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가 나오니까 딱 폼페이오한테 넘기잖아요. 아니 그 트럼프는 뭐 본인이 자랑하는 게 협상의 기술, 자기 협상의 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이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93년 미국에서 영변 폭격 얘기 나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구소련 현재 러시아는 완전히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렇죠. 중국도 보면 요즘 중국하고 달랐습니다. 그 당시 천안문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에 세계에서 요즘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는 중국이었어요. 그 당시 만약에 진짜 클린턴 정부가 진짜 뭐 힘 갖고 네. 영변을 폭격했다 한들 그게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그렇죠. 영변만 폭격하는 거죠. 영변 폭격 한들 북한이 찍소리도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막았어요? YS가 막았지 그래서 않았어요? 막았죠. 자 지금 보면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 미북 간의 이런 비핵화 협상에서 그야말로 아까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트로이의 목마 같은 엑스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똑바로 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네, 건데 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1994년에 미국은 이제 제네바 합의로 해서 저 북한에 속았지만 속았죠. 지금은 이건 이제 뭐 평행 이론은 아니지만 네. 이번에는 안 속을 걸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패턴을 쭉 분석을 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FFVD나 CVID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지 않고 믿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이요. 현상 유지. 메인티넌스. 예, 현상 유지.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추가 핵 실험이나 하지 않고. 추가 미사일 발사 실험하지 않고 ICBM 실험하지 않고. 그것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제재는 안 풀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 그렇죠. 대북 제재, 유엔 제재 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 총선까지 대선이죠. 내년에 자기들은 대선을 갖다 돌파하려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듯한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면 내년 총선에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좀 무언가를 좀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그게 하니까. 이제 평화 무드인데 예,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물론 작년 평창 그 동계올림픽 네. 그때 뭐 북한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그 화해의 손짓을 해서 뭐 네. 이렇게 풀렸다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한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비밀 협상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년이 지났는데 네. 어디까지 와 있어요? 비핵화가 지금 뭔지, 과연 비핵화가 영변 비핵화인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인지도 지금 합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꾸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한 거예요, 뭐? 그래도 우리 DMZ에 있는 저 뭐야 또 철책은 다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철책도 우리께 더 많이 허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대칭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비율로 하면 모르겠는데 북한이 철책이 훨씬 많아요. 아시죠? 그거. GOP가 훨씬 많아요. GP가. 두 배가 두 배 가까이 돼요. 예. 근데 개수는 똑같이 줄였어요. 그렇게 줄이면 나중에 북한은 한 80개 정도 남게요. 우리는 제로가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료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곤란하고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속느냐 안 속느냐 이건데 그 속는다면 우리한테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속으면 안 만약에 안 속는 쪽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바로 그 거죠. 제가 결론 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네. 보면 적극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손잡고 또 보면 북한을 압박할 때는 압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조야에서 봤을 때는 또 세계의 눈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심지어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꾸 제가 이제 평행이론 얘기해가면서 네. 과거는 미래의 교과서다 이런 네.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네. 과거 이 미북 간의 또는 저 남북 간의 핵 협상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해온 건데 네. 과거를 전부 다 잊고 네. 자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북한과 약속만 하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뭐 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 차려야 되는 주체가 물론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만 정부가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별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병묵 의원, 최병묵 편집장이 오는 8월 1일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 후에는 최병묵 TV를 론칭합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